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유석입니다. 오늘은 태권도 4단의 실력을 갖춘 한 청년이 태권도 교관요원 특별 전형을 통과해서 해병대에 합격, 이렇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해병이 되신 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병대 지원과 관련한 여러 사연 중에서 나이가 어려서 지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쓰고 입대했다는 분, 또 국졸 학력을 중졸로 속여서 입대했다는 분, 그리고 1차 신체검사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만 진해 훈련소에서 담배빵이 걸리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아주 힘들게 해병이 될 수 있었다는 분, 아울러 체중 미달 또는 평발 등으로 인해 사돈의 8촌까지 백을 써서 입대했다는 분,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해병이 되신 이런 분들의 사연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 태권도 특기자로서 입대하고 나면 교관요원이 될 거라는 말을 믿고 해병대에 지원해서 합격하신 분의 사연은 처음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권도 교관요원으로 나름 편하게 28개월 군대 생활한다는 것은 전부가 구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무 복무 기간 28개월에서 무려 8개월을 더해 36개월 군대 생활을 한 건 그건 뭐 해병대가 사기친 건 아니고 김신조 때문에 육해공군 해병대 전체 복무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교관요원이 아닌 월남전 전투부대 말단 소총수로서 태권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투 임무에 투입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군대에서의 보직만 놓고 보면 해병대한테 완전히 사기당한 한 분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교관요원을 뽑았으면 원래 약속대로 교관을 시켜야지, 맞박으로 기와장 30장을 깨는 그런 무술 고수를 말단 소총수로 최전방 전투 현장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해병대는 그런 거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예전에 68년 1월 21일 즉 김신조 등의 121 사태로 말미암아 졸지에 의무 복무 기간이 짧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10개월 가까이 늘어난 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당시 유행했던 노래, 신조 때문에 이 밤도 목이 메인다, 이런 노래를 제가 불렀는데 댓글에 목이 메인다가 아니라 이가 갈린다, 즉 신조 때문에 이 밤도 이가 갈린다, 이렇게 불렀다는 분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의무 복무 기간이 몇 달 더 늘어나게 되면 목이 메이고 뭐 이가 갈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국방부는 집단 소송을 당하겠죠. 그리고 김신조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해병대의 완전무장구보 12km는 김신조 등의 북괴 1, 2, 4 군부대 요원들이 산속에서 10km를 1시간 안에 주파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늘려서 12km를 1시간 안에 뛰는 걸로, 물론 저희 때 포항 1사단 12km 완전무장구보는 평지를 50분 안쪽에 뛰어야만 우승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김신조 이후 한동안은 양쪽 종아리에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루 종일 생활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육군 지역 전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김신조가 전향한 이후 포항 1사단에 안보 강연차 내려온 적이 있는데, 이때 연병장에 집합한 해병들이 김신조를 때려 죽이겠다면서 짱돌을 짱박아서 준비하는 바람에 지휘부가 당황해서 모두 짱돌을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때 연병장에 버려진 짱돌이 트럭으로 한 차 이상 나왔다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제 짱돌 수천 개를 맞으면 김신조가 세검정에서 수류탄으로 자폭 안 한 걸 저승에 가서도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짱돌 수천 개를 어떻게 맞아요? 완전 니주가리 빠빠 되는 건데 그냥 수류탄으로 한 방에 가는 게 낫지.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사연의 주인공은 병 187기. 참고로 187기는 1967년 3월에 입대하신 지금 화면 사진 속의 이분들입니다. 187기?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구랄 쳐. 야마 사진에는 67기라고 써 있잖아. 약을 팔려면 제대로 팔아야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훈련소에서는요 이렇게 67기 03차, 그러면 67년의 세 번째, 즉 3월에 입대한 기수, 이렇게 공식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입대한 188기는 67기 04차가 되는 거죠.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그 욱하는 승질 좀 죽이시고. 제대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187기 성함은 본인께서 밝혀도 좋다고 해서 밝히겠습니다. 성함은 박준현. 하지만 병 187기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원래 본명이 박말돌.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런가 나중에 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시절에는 박말돌, 똘이라고 발음했을 것 같아요. 박말돌. 그리고 제대 이후에 박준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신 분인데, 해병대 병기수 187기는 변동 없습니다. 이건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도 못 바꾸죠. 그럼 이름도 밝혔는데 얼굴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죠. 바로 사진 왼쪽에 이분입니다. 월남에서 태권도 교관 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우통 벗고 찍은 모습입니다. 갑바가 대단하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부산 초량이 고향인 185기 정광우 이기선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는 분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자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서두에 이분께서 해병대한테 쏘가서 자신의 전공인 태권도는 실력 발휘도 못하고 그냥 소총수로서 전투부대에서만 근무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는 월남에서 2개월 정도 태권도 교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월남에서의 사진인데, 아무튼 월남에서 2개월 교관 생활을 했다면 그럼 30개월 이상은 그냥 보병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해병대한테 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는 월남에서 소총중대 생활을 마치고 태권도 교관을 조건으로 월남에서의 연장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더 오랫동안 태권도 교관을 했어야 했는데, 김신조 때문에 월남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위태로운 상황 따라서 당시 월남전에서 전투 경험이 풍부한 대원들을 급하게 귀국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김신조만 아니었다면 월남에서 연장 근무 태권도 교관으로 있다가 귀국하면 28개월 딱 채우고서 바로 제대했을 거라는 뜻이죠. 이 사진 역시나 그때 찍은 사진이라는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특정 사건이나 일화 등을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 오늘 사연은 한 분의 해병대 입대부터 제대할 때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연을 통해 60년대 후반 해병대의 모습이라든가 월남전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귀국해서 김포 5여단의 모습 등을 이분께서 보내주신 사진과 함께 보면서 당시 근무했던 분들께서는 아련한 추억을, 또 당시를 겪어보지 못한 후배들은 선배들의 고생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일단 이분의 입대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대 전에 이분께서는 무덕관에서 이미 당수도 4단, 이 무덕관은 훗날,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무덕관, 창무관,
정도관, 지도관 등 9개 무술관파가 통합해서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을 설립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무술계를 대표하던 계파였다고 합니다. 거의 중국에서의 소림사급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분께서는 당시 육군과 해병대에서 특별히 무술 유단자를 태권도 교관요원으로 뽑는다는 것을 알고 해병대와 육군에 동시 지원을 했는데 해병대에서 먼저 합격 통지가 왔다고 합니다. 역시 육군은 인원이 많으니까 서류 전형 뭐 그럴 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해병대는 아무래도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이 당수도 4단 이거 진짜 물건이야 뭐 그러면서 아주 신속하게 뽑았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진해에서 한참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육군에서 합격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때는 이미 이분이 해병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입대를 하니까 훈련소에서는 태권도 교관요원으로 입대한 사람들의 실력을 보겠다면서 이들을 나오라고 했고 거기다가 사회에서 주먹 좀 썼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다 나와. 결국 20명 정도가 1대1로 다이다이 붙었는데 이분께서는 역시나 진정한 고수 그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부터 교관요원으로 입대한 사람인데 훈련소에서는 왜 또 심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실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해병대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가짜가 진짜보다 많을 때잖아요. 그 나이 학력도 속이는데 그까지 그 단증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훈련소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실력도 없는 놈이 저 동대문에서 주먹 좀 썼습니다. 그러면서 손 들고 나왔는데 1대1 대련을 시켜보니까 그냥 후고 한 방 맞고 숨도 못 쉬어. 그럼 훈련소 소대장들한테 반 죽는 거죠. 동대문 주먹 이런 양아치 같은 이게 훈련소 수리할 때까지 쪼다 되는 거예요. 빵 하나 들고 있으면 동기들이 다 뜯어먹는 거지. 이놈들은 다 달라붙어가지고 만만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다이다이 붙으면 무술 유단자가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기생들이 대부분 아는 사실이고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 수십 년 무술인으로 살아온 가오가 죽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저는 참고로 태권도 노란띠까지는 매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소대장 때 고참 병장이 태권도 유단자 등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항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전혀 싸움이라고는 안 해봤을 것 같은 후임이 걔가 아주 얌전하거든요. 아무튼 걔랑 무슨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럼 이럴 땐 통상 고참이 그냥 패면 되는데 지가 태권도 유단자라고 이렇게 스파링 파트너 삼으려고 그랬나? 야 이 새끼야 그럼 한번 원타치 쪼개볼까? 이런 거예요. 그럼 후임이 그래 하자 이 새끼야 그렇게 하나요? 기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고참이 다시 이 새끼야 4.17 초소에서 계급장 뛰고 한판 붙자 이랬다는 거예요. 지는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무술 유단자 고참이 나이 깨진 거예요. 니 주가리 못 바빠. 제대하는 날까지 걔 조용히 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아시죠? 무술 유단자도 진짜 쌈꾼을 만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쌈꾼은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 불알을 차면 반칙이다 그런 거 모르잖아요. 한 방 맞아봐요. 그냥 주변에서 달려들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 깍지 껴가지고서 허리 좀 잡고 이제 무릎 하그러다 이 엉치뼈 이제 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간신히 이제 숨 쉰다고요. 그렇게 한 방에 간 놈이 이거 반칙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해병대가 쓰러지면 진 거지. 그러고 보면 시라소니가 태권도 했나?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연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4.17, 4.18 초소 기억나시죠? 일본 애들 그 뭐 가미까제 그 훈련장이었대나 뭐래나 그 산 밑에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땅굴 파가지고 비행기 경납고로 썼다는 거기. 그쪽에서 추억이 많으시죠? 담장 밖에 가게집에다 돌멩이 던지면 아줌마가 나와서 금복주 몇 병? 이런 추억뿐이라고요. 우리 소대원 한 명은요, 돌멩이를 잘못 던져서 그 집 딸내미 그 자는 방 창문을 깨트리는 바람에 영창 갈 뻔했어요. 몰라, 그 자식 일부러 들여다보려고 깬 건 아닌지. 이거 이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새서 주인공이 아직 훈련소도 안 나왔는데 언제 월남 가고 귀국해서 김포 5회단까지 올라간대.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훈련소에서 이미 태권도 교관 요원으로 입대한 동기들, 또 자칭 싸움 좀 한다는 강호의 고수들을 전부 물리치고 1등을 차지한 이분은 훈련소 수료 후 포항 오연대에 떨어졌고 다시 월남 교육대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포항 오연대에서는 월남의 태권도 교관으로 보낼 인원들을 다시 선발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장난노나? 나는 들어올 때부터 교관 요원이 아니었어. 훈련소에서도 그러더니만 무슨 놈의 심사를 또 해. 당연히 이런 불평이 나왔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께서 불평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워낙 가짜가 많았다고. 결국 각 대대에서 올라온 수십 명이 모여서 1대1로 다이다이 그렇게 토너멘트 방식으로 진짜 무술 고수를 선발했는데, 이분은 역시나 훈련소 시절처럼 상대를 모두 쓰러뜨리고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아주 당당하게 진짜 교관 요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무늬만 무술 유단자가 아니라 명실상부 진짜 고수라는 뜻이죠. 조금 전에 제가 유단자 그거 별거 아니다, 이 말만 믿고 이런 분들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 거죠. 아무튼 이때 선발된 인원이 36명. 하지만 당시 이 선발전에서 탈락한 같은 중대의 모 하사가 분풀이로 기관총 총열로 자신을 딱 8대 팼는데, 소변에서 피가 솟구치는 바람에 바로 병원에 입원. 그리고 먼저 파병된 교관 요원들보다 2달 늦게 드디어 월남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때렸다는 하사, 쪽팔리게. 지가 쌈 못해서 떨어진 건데 그걸 가지고 쌈 잘하는데 오늘 기관총 총열로 패면 그러면 안 되죠. 80년대 저희 때도 계급장 뛰고 한판 붙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그 이등병이랑 계급장 뛰고 다이다이 붙으면 지가 이길 수 있어? 자식이 쪽팔리게. 이분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월남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은 여단본부에서 태권도 교관을 하면서 최전방에는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분 생각이 아주 순진한 거죠. 왜? 해병대는 일단 장교든 하사관이든 또 병이든 간에 병과 무시하고 일단 말단 소총중대로 간다는 거, 이런 걸 우린 얄짤없다고 하죠. 이런 해병대의 인사 원칙이 어떻게 보면 해병대 전투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최전방 소총중대 생활을 해봐야만 포병이든 보급이든 간에 자기 병과에 돌아가서도 최전방 전투원의 마인드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은 태권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1대대 3중대 소총수로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추라이에서 호이안지구로 이동. 그럼 캄투추호, 이거 아시죠? 월남전 청룡은 최초 캄란만에서, 두 번째 투이호아, 세 번째는 추라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이안지구까지. 그래서 그 앞 글자만 따서 제가 캄투추호. 아무튼 추라이에서 호이안으로 이동, 그리고 바로 이어진 적의 구정공세. 예전 방송에서 월남전 MIG, 즉 편의공작대와 적의 포로가 된 청룡 대원 1명을 구출하기 위해
당시 여단장이셨던 김연상 장군이 우리 남병장을 무사히 돌려보낸다면 우리 청룡은 2달간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베트콩과의 거래설 등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서는 당시 남병장이 남상호 병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진은 1대대 3중대 시절 실제 작전 중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호이안 지구에서 적의 구정공세 때 자신은 이태암 대위가 중대장이었던 1대대 3중대, 그리고 소대장은 김효정 소위. 김효정 소위는 포항에서 태권도 교관 요원을 최종 선발할 때 그 36명을 지휘하는 태권도 교관반 단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효정 소위 역시나 태권도 교관하고는 관련 없는 소총 소대장을 처음에 했다는 뜻이죠. 아무튼 구정공세 당시 MIG니 편히 공작되니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우리 쪽 정보부 요원이라고만 알려진 남상호 병장이 적의 포로가 됨에 따라 3중대가 반격중대로 투입되었고, 아군의 경비행기는 한국말로 남상호 병장은 오른쪽 팔에 하얀 천을 감고 탈출하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미군은 적이 점령한 시내에 항공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당시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이분께서는 중대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을 뛰어넘다가 방탄조끼가 걸리는 바람에 옴짝달싹할 수 없던 상태. 하지만 적의 총탄이 집중되기 직전 분대장이 앞차기로 걷어차는 바람에 가까스로 떨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물론 이 사진은 월남에서 나중에 정식 교관을 하던 시절의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거의 날아다니는 태권도 4단이라고 해도 방탄조끼를 입혀놓으면 야트막한 철조망도 못 넘는다. 또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노련해지면 그러니까 발로 차서 구해준 그 하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 정도가 되면 비록 태권도의 태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태권도 4단보다 낫더라,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되나? 아무튼 중대는 후퇴하고 본대에서 떨어진 이 2명은 숨을 데가 없어서 급기야 사람이 간신히 기어갈 수 있는 그것도 똑바로는 갈 수 없고 이렇게 옆으로 모로 기어가야만 하는 그런 좁은 하수구를 그렇게 1시간 가까이 기어서 드디어 중대에 합류했는데, 이 2명이 어찌나 반가웠던지 중대장이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이놈들 살아왔구나 라고 말하던 중대장의 그 촉촉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당시 그 하수구 사진이 아니라 작전 중에 땅굴 속에 숨어있던 베트콩 3명을 생포하고 나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굴 속에서 머리를 내놓고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주인공은 소염기 부분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걸 다른 선배님들은 뭐 댕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구형 M16을 들고 있는데 반해 왼쪽에 서 있는 분은 칼빈 소총의 구부러진 탄창, 그러면 30발짜리 탄창으로 연발 사격이 가능한 칼빈 M2, 명칭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계신 분도 칼빈 소총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같은 소대원 중에서도 누구는 M16, 또 누구는 M1, 그리고 칼빈, 이런 식으로 휴대한 총기가 제각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 분은 수통을 2개 찬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바지를 보면 고무줄을 안 차고 그냥 걷어서 입고 있죠. 하긴 전투 현장에서 안에다 담아 잔뜩 넣은 그런 링을 차고 다니면 그 참 자세 날 것 같습니다. 그런 해병을 보면 베트콩이 총 안 쏠 것 같아요. 야야
제 정상 아니다. 저런 애는 그냥 살려두어야 청룡 전투력을 갉아먹는 거야. 그냥 놔두자. 쏘지 말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1대대 3중대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던 이분은 드디어 월남에서의 복무 연장을 조건으로 드디어 태권도 교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교관 시절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기와장 30장을 이마로 격파하는 장면인데, 지금 머리를 숙이고 격파하는 분이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 187기 박준현, 개명하기 전에 이름은 박말돌, 이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월남 기와장은 우리나라 기와장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범을 보일 때는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폐허가 된 민가의 기와장을 걷어다가 썼는데, 한국 기와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주먹이나 이렇게 수도로다 이렇게 깨다가 안 깨져서 망신을 당한 교관들도 제법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야 원래 국기원 이전에 당수도 4단, 그럼 격파 시범은 당연히 이분 몫이었겠죠. 이 사진은 태권도 교관 시절의 모습인데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받자마자 여기 2대대 6중대인데, 저는 비록 월남을 안 가봤습니다만 하도 제보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사진만 보면 대충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그 중에서 2대대 6중대가 제일 쉬워요. 왜? 그 중대만 유일하게 고지에 있었잖아요. 예전 방송에서도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바로 여쭤봤습니다. 아니 월남에서 1대대 3중대 그리고 태권도 교관을 하셨다면서 어떻게 6중대 방석까지 들어가시게 됐습니까? 교관하시다가 잘렸어요? 사고 치셨죠?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고, 당시 이분께서는 태권도 교관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1대대 3중대의 김효정 소위가 책임자. 하지만 이분은 소총소대장을 마치고 호위한 연안모부에서 근무를 했고, 다른 교관들은 예를 들어서 이 6중대로 파견된 교관 요원들은 당시 사고자였던 최천식 하사를 반장으로 통역관 한 명에, 통역관도 해병 대원이에요, 병이에요. 그리고 태권도 교관 2명,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팀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아무튼 6중대 시절 이분은 작전이나 경계 등의 임무 없이 오직 태권도와 관련된 임무만 수행했는데, 주로 6중대가 관할하던 주변 마을에 나가서 학교 교사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이 주 임무였다고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을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베트콩들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6중대 관할 지역 내 마을이었으니까 주로 짝휴 마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6중대 출신 다른 선배님께 여쭤봤더니만, 당시 6중대 주변에는 우리 면소재지 정도 되는 짝휴 마을이 가장 컸고, 라오스 국경 쪽으로는 마을이 없는 대신 아래쪽, 그러니까 대대 본부 쪽이 되겠죠. 그쪽으로는 뭐 룽짜오 마을, 그리고 당랑 마을이 있었지만, 이 룽짜오 당랑 마을은 적성 마을, 즉 베트콩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드글드글대는 그런 동네라서 우리 청룡이 그런 데는 들어가지 않고 짝휴 마을 정도만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콩 마을이 아니라고 해도 6중대 대원들이 짝휴 마을을 나갈 때는 항시 무장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태권도 교관반 4명이 주민들을 가르치기 위해 나갈 때는 역시나 항시 6중대에서 1개 분대 병력으로 이 교관반을 호위했다고 합니다. 짝휴 마을에 월남에서 2번째로 큰 성당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남에서 교관 생활을 2개월 정도 했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신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강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월남에서 강제 귀국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이 월남에서 사고 친 사람들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진은 귀국해서 그럼 군대 생활이 갑자기 8개월 이상 늘어난 그때라는 거죠. 깔쿠리 하나. 과거 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십니다. 여기는 김포 누살리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이 귀국해서 배치받은 부대가 바로 김포 누살리 5103 부대. 당시 대대장이 구연호 중령이었는데 여단 태권도 대회에서 이분이 주전으로 참가해서 우승함으로써 돼지 2마리를 부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구연호 중령께서 특별히 이분을 챙겼는데 대대장을 마치고 나중에 수도경비사령부 경비중대로 같이 가자고 하는 걸 본인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수도경비사령부에 해병대 TO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대대장을 따라가지 않은 이분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누살리 5103 부대의 위병소를 책임지는 위병조장으로 제대할 때까지 근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왼쪽에 계신 분인데 오른쪽에 조장 완장을 차고 계신 분은 후임, 사진 찍는다고 본인의 완장을 잠시 빌려준 거라고 합니다. 당시 위병조장의 파워는 아주 막강했기 때문에 장교들도 이분께서는 막 터치했다는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대 안에 있는 뭐 그 간부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놓고 사진을 찍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연을 제보해 주신 한 분이 입대부터 제대할 때까지의 진해 훈련소, 뭐 포항 오연대 그리고 월남 또 김포 오여단에서의 뭐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당시의 모습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일화 또 쇼킹한 한방이 아니더라도 오늘 새롭게 시도한 이런 방식을 통해 앞으로도 과거의 모습을 적극 소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앨범에 있는 사진 뭐 이렇게 스캔하고 뭐 복잡하게 하실 거 없어요. 그냥 핸드폰으로다 그냥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편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께서 애타게 찾고 계신 187기 박희영, 그리고 아까 저 사진에서 외국 사람 같다는 185기 정광우, 또 오토바이 사진에서 조장 완장을 마이가리한 190기 박영도, 그리고 비슷한 기수였던 지인술, 또 김효정 소위 교육에서 중위로 제대하셨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이상 하셨는지. 아무튼 이분들의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일은 아니다. 그냥 어디 먼 데를 좀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방송을 못합니다. 머리 좀 식히고 와서 좀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